회사 앞에 집 얻으면요. 평생 월세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 2030 중 일부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대출, 전세대출, 할부까지 포함하면 이미 비니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소비 습관을 계속하면 어떤 미래가 오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소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함. 월렌 버핏 투자 이전에 먼저 저축하라.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2030들이 반대로 소비 먼저 하고 남으면 저축하려 함. 하지만 그 남는 돈은 매달 없고 결국 적자 반복. 덜 쓰려면 구체적인 항목 절감이 필요함. 감성 소비 아닌 기능 소비로 전환.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구분 필요. 지속 불가능한 소비 루틴들, 점심 외식, 택시, 기본요금, 하루 2잔 커피. 하나하나는 작지만 반복되면 수십만 원. 결국 매달 고정 지출이 미래를 파괴함. 월세, 식비, 교통비 조정부터 시작해야 함.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자산은 절대 안 늘어남. 점심 식사 기능적 식사로 정의하자. 굿내 식당, 공유 식당, 저가 정식으로 전환. 외식은 일주일 1회 보상 식사로 한정. 택시 기본 요금은 절대 불가 항목으로 설정. 12정거장 거리 무조건 걷기. 저녁 회식 후 귀가 대중교통 우선.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제한 브랜드 전환. 아침 테이크아웃 저가 브랜드. 오후 탕비실 커피 5생수 대체. 나중에 여유 생기면이라는 환상 버리기. 지금 남기는 훈련부터 시작. 월급 300인데 월세 50이요? 그럼 평생 내 집은 못 삽니다. 2030 세대 많이 벌어도 남는 돈이 없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생활비가 무너지면 미래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지출 항목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기준선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기념일 선물 비용 월 소득의 3% 이내. 월급 300이면 9만 원 이내. 엄마 생일, 친구 생일, 배우자 기념일까지 포함하면 기프티콘 남발 금지. 반드시 예산 안에서만 소비. 계절 옷 매년 경년제로 돌려입기. 매년 신상 살 필요 없음. 작년 가을 옷 입고 내년 가을에 새로 사기. 인스타 쇼핑 노출 줄이기. 충동 소비 차단. 식비 소득의 30% 이내로 제한. 월급 300이면 90만 원 이하. 외식 줄이고 도시락 공용식당 간편식 적극 활용. 주거비 소득의 15% 초과 절대 금지. 월급 300월세이자 포함 45만 원 이하. 회사 앞에 집 얻는 편함 대신 평생 월세살이 각오해야 함. 여행비 연소득의 5% 이내. 1년에 10일 여행 위에 전체 수입 10% 쓰면 불균형. 더 쓰고 싶으면 다른 항목에서 줄여서 이동 예산 확보. 매월 소비 가계부 작성 후 6대 항목 비율 분석. 주거비, 식비, 교통, 여가, 선물, 자동차. 월 소득 대비 각 항목 퍼센트 설정. 경고선 넘으면 경비 삭감. 이해 식비 초과 시 외식주 1회 원칙 적용. 고정비 구조 재설계. 월세 마이너스 식비 마이너스 차량 유지비부터 손보기. 소비 유발 루틴 차단. 인스타, 배달앱, 커머스에 말림 끄기. 월급 240이면 1억 못 모을 것 같죠? 근데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월세 내고 카드값 내면 끝인데. 하지만 주변엔 분명히 있어요.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조용히 1억을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당신의 차이 단 하나입니다. 지출 구조를 통제하는가, 그냥 쓰고 마는가. 월급 240도 1억을 모을 수 있는 지출 구조 저축 전략 멘탈 강화법을 알려드립니다. 차 유지비 감가까지 포함하면 월 120만 원. 4천만 원짜리 차. 주말만 타도 월 120만 원 증발. 감가도 소비입니다. 월급 300이라도 차는 6개월치 소득 이내로. 1,800만 원 이하 중고차 5화의 무차 생활. 비행기 이륙도 힘들지만 뜨면 쉽게 날죠. 당신의 첫 번째 고도 1억 자산 형성. 1억이 모이면 선택지도 수익도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1억 모으는 건 고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의 조건입니다. 월 저축은 선저축 후소비 구조로 세팅. 240만 원 95만 원 자동이체. 청년도약계좌 71반 적금 25. 내년부터 매년 10만 원씩 추가. 7년 후 1억 2천. 인플레 감안 시 현재 가치 1억 500만 원. 연소득 3천도 저축 가능. 문제는 80%가 의지가 없음. 5명 중 4명은 내가 먼저 주기야 하며 포기. 1명만 가능할까요? 묻는다. 자산 형성의 진짜 조건은 수입이 아니라 습관. 차 없으면 못 산다? 감가비 계산부터 하세요. 월 50씩 까이는 감가.
월급 300이면 월 180되는 셈. 선저축 자동이체 후 잔액 내에서만 소비하기. 매달 1일 95만 원 자동이체. 남은 돈으로 생활비 조절 훈련. 도약계좌 일반 적금 병행 후 매년 증가 세팅. 해마다 10만 원씩 증가 저축 체력 자연스레 성장. 자동차, 커피, 월세, 외식비 항목별 퍼센트 체크. 총 지출의 구조 파악세는 항목 차단. 유럽 여행 다녀왔다고 경험 자산? 아닙니다. 경험 자산은 돈 쓴 역사가 아니라 극복한 역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유럽도 가보고 미슐랭도 먹어보고. 하지만 정말 그게 자산일까요? 자산이란 나를 바꾸고 나를 키우고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소비 중심 사회에서 진짜 자산이 되는 경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녀와 함께 어떤 캥거루 라이프를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 자산은 소비의 흔적이 아니다. 극복의 기록이다. 장애물을 피한 게 아니라 부딪혀서 배운 것. 여행보다 실패한 프로젝트, 갈등 극복, 창업 도전이 더 큰 자산. 사진은 남아도 본질은 안 남는다. 하차감의 함정. 유럽 500bs 250만 원 여행 일정 식사 똑같지만 SNS 못 올리면 절반 가격. 그런데 실제 선택은 SNS 자랑용 소비. 경험이 아니라 외부 평가 욕구 충족. 하차감 출가 감기가감. 우리가 강남에 집 사고 벤츠 타려는 이유. 자랑하려는 욕망이 소비를 자산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진짜 자산은 보여주지 않아도 내 안에 남는 것. 캥거루족도 자산화 가능. 전제는 생활비 분담, 자기 절제. 부모 집에 사는 동안 돈 아끼는 건 좋지만 그걸로 소비 늘리면 자산이 아니라 퇴행. 생활비 1,020만 원, 가사 분담은 최소한의 룰. 소비를 경험이라 착각하지 않기. 경험 자산의 기준. 내가 바뀌었는가? 미래에 쓰이는가? 경험 자산 리스트 써보기. 예시. 실패한 이직 시도. 갈등 후 화해한 대화. 처음으로 직접 여행 설계해간 국내 배낭여행. 가계부를 6개월 써서 연 300만 원 절약한 경험. 캥거루족 자산화 전략. 월급의 1,020% 생활비. 자기 방자기 빨래 설거지 당번. 집세 아끼기 저축 훈련의 기회로 활용. 결혼하려고 부모님이 집 사주셨다고요? 그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부양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2030대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며 지출을 아끼는 캥거루족이 많습니다. 맞아요. 당장 비용은 줄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절약이 자산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결혼한다고 부모가 집을 사주고 결혼자금까지 부담한다면 과연 그게 자녀에게 진짜 도움일까요? 이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자산 오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캥거루족의 진짜 조건은 절약을 통한 저축.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지출을 아끼는 건 좋은 전략. 하지만 그 돈으로 유흥비 명품 소비하면 완전히 역효과. 자취했을 경우 들어갈 주거비, 관리비 등을 아꼈다면 반드시 자산 형성에 활용해야 그것이 진짜 전략적 캥거루족. 주거비 15% 룰. 독립을 고민 중이라면 소득의 15% 이내 주거비로 가능할 때만. 그마저도 저축이 가능하다면 독립 오케이, 아니면 유지가 낫다. 독립하는 순간 저축이 무너진다면 절대 하지 마라. 부모의 조기 지원은 자녀의 미래 부양 리스크가 된다. 집 사준다고, 결혼 자금 준다고 지원했다가 부모의 노후가 흔들리면 결국 자녀의 짐으로 돌아온다. 내 부모가 내 노후를 망친다. 이런 세대 많아진다. 결혼의 5대 스펙과 집안 분위기의 본질. 요즘 결혼 시장은 냉정하다. 직업, 연봉, 학벌, 키, 집안 분위기. 집안 분위기란 부모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느냐. 부양 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스펙이 된 시대. 캥거루족이면 이렇게 행동하라. 매달 생활비 1,020만 원은 내기. 식사, 청소, 빨래 분담하기. 아낀 돈은 무조건 적립식 저축계좌로 이동. 독립 전 계산하기. 월소득의 15% 이내에서 주거비 가능. 독립 후 최소 30% 이상 저축 가능. 둘 다 오케이면 독립해도 좋다. 부모님에게 지원받는다면 반드시 할 질문. 이 지원이 부모님의 노후 재정을 망가뜨리지는 않나요? 있다면 지금 받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짐이 됩니다. 부모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 하나에 자녀의 결혼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결혼 시장에는 5대 스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 연봉, 학벌, 외모,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집안 분위기. 그 집안 분위기란 결국 부모님의 경제 상태, 즉 노후 준비가 돼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부모의 선택이 어떻게 자녀의 결혼 경쟁력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자녀에게도 해가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결혼 스펙, 부모의 노후로 결정된다. 결혼 상대 측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돼 있대요. 빚만 있대요. 이 한마디에 결혼 탈락. 부모의 조기 재산 이전은 자녀의 발목이 된다. 당장 자녀 결혼 위에 빚내서 집 사주고 예단비 대주면 부모 본인은 노후 붕괴, 결국 자녀가 부모 부양하며 가게가 이중 붕괴. 노후는 자산보다 소득이 답이다. 자산 5억 있어도 예금 3%로 생활비 350만 원씩 쓰면 14년 만에 바닥 74세까지만 생존 가능. 수익률 6%. 겨우 4년 더 연장. 노후 파산을 막는 진짜 전략 1과 병행소득. 은퇴 후에도 가볍게 일하며 월 150만 원 소득 유지. 자산 소진 속도 절반 이하로 감소. 평균 수명까지 버틸 수 있는 실전 생존 전략. 자녀 결혼 비용.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절대 지원 금지. 자녀도 마중물보다 미래 부담이 더 크다는 걸 이해시켜야 함. 은퇴 이후 전략.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노후 준비 시나리오 구성. 은퇴 후에도 주 23일 파트타임 형태로 150만 원 이상 소득 유지. 자산 관리 방법. 예금은 소득 보완용으로만 활용. 목돈을 꺼내 쓰는 꽃감 빼먹기 방식은 생존 연한 한계 명화. 5억 있어도 14년 후엔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자산만 믿고 은퇴하면 파산이 정해진 수순입니다. 나는 은퇴자금 5억 있으니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예금 이자 3%로 생활비를 쓰면 86세가 끝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 그 이후 15년은 어떻게 살죠? 자산보다 중요한 저속 은퇴 전략, 그리고 은퇴 후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월 100만 원을 벌며 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산만으로는 노후 생존 불가능. 5억 자산, 예금 3% 이자, 생활비 월 350만 원이면 1415년이면 바닥. 수익률 6%. 겨우 4년 추가 생존 가능. 자산의 시대는 끝났다. 자산보다 중요한 건 소득. 60세 은퇴가 아닌 70세까지 저속 은퇴가 답. 저속 은퇴란 완전 은퇴 대신 건강과 사회활동 유지하며 주 23일 일하고 월 10만 150만 원 수입. 생계형 경제활동의 한계. 좋아하지 않는 일로 2030년 일하면 몸이 먼저 무너짐. 노년에는 내가 좋아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해야 지속 가능. 진짜 행복한 일은 돈보다 의미가 먼저다. 돈 안 돼도 하고 싶은 일, 그게 은퇴 후 나를 살리는 일. 대신 생계 부담 줄이려면 생활비 구조부터 미리 설계. 자산 파악. 예금형 자산으로 생활하려는 경우 수명 대비 생존 연한 계산 필수. 자산이 부족하다면 소득 플랜부터 세워야 함. 저속 은퇴 플랜 작성. 60세부터 완전 은퇴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주 23일 근무 월 100만 원 수입 목표. N잡 세컨잡 기준 세우기. 단순 부업 아님. 내 능력으로 남을 돕는 일만 진짜 잡. 이에 유튜브 운영, 독서 지도, 강해, 반려동물 케어 등 나를 기쁘게 하고 타인에게 의미 있는 일. 은퇴하면 더 적게 쓸 거라고요? 틀렸습니다. 놀랍게도 은퇴 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최대 2배 더 듭니다. 그 이유와 대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월급 일하고 주말에만 쉬니까 은퇴하면 하루하루가 여유롭겠지. 하지만 주말만 쉬던 시기보다 매일 쉬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면 평일 낮 시간에 지출이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 자산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저속 은퇴 전략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1.52배 더 든다. 지금 300만 원 순생활비 쓴다면 노후에는 45만 600만 원 예상. 이후 주거비 외에도 외식, 여행, 여가비 지출이 급증. 의미 있는 1억가 빠지면 공허해진다. 생계형 경제활동은 힘들지만 완전 은퇴하면 삶의 공허함, 외로움, 건강 저하가 동반됨. 노후의 3대 리스크 돈, 건강, 외로움. 세 가지는 서로 얽혀있음. 단순히 돈만 있어선 해결 안 됨. 워킹이 곧 건강, 소득, 연결을 제공함. 노후의 최적 워크는 주 3일 활동. 사회활동. 의미 있는 일, 소득 일부 소비 억제 효과. 실질적으로는 월 150만 원 수입이 300만 원 효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저속 은퇴가 가능하다. 지금 일에서 의미를 찾거나 55세 이후 할 자기 실현형 경제활동 훈련 필요. 지금 내 생활비 분석하기. 순수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빼고 계산. 이에 총 500만 원 지출 순생활비 300만 원. 노후 생활비 예측하기. 순생활비 1.52배. 이에 300만 원 1.5 450만 원.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예상 수령액 확인.
저속 은퇴 준비하기. 현재 업무에서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 분리해보기. 혹은 은퇴 후 하고 싶은 자기 실현형 일을 찾기. 예 장문, 강의, 독서 지도, 반려동물 돌봄 등. 노후 리듬 설계하기. 주 3일 사회활동 주 4일 여가레저. 75세까지 저속 은퇴 유지. 국민연금만 믿고 계신가요? 지금 집값 뛰니까 불안하시죠? 하지만 연금도 집도 준비 방법을 모르면 모두 부채가 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노후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내 집이면 노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사업자, 무주택자는 더욱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뜨거워지고 지금 집 안 사면 늦는 거 아냐? 불안감만 커집니다. 진짜 현실적인 노후 준비, 그리고 집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해결되는 생활비 비율은 보통 전체 노후 생활비의 3,040% 정도. 나머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컨잡 소득, 자산으로 메워야 함.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법. 직장인 사내 인트라넷 혹은 금융사 툴 활용. 프리랜서 따로 준비 안 하면 제로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생활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선택지 주택연금. 선택지 집을 외곽으로 옮기고 전세 또는 월세 수익. 선택지 저속 은퇴 세컨잡 소득 만들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요약. 2025년 6월 4주차 전국 아파트 상승률 0.43% 8년 만에 최고치. 대출 규제로 다소 진정됐지만 구조적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음. 경조사비, 인간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단순 생활비 외에 사회적 체면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실질적 준비가 됨. 노후 순생활비 계산. 현재 생활비 마이너스 자녀 교육비, 대출이자 순생활비. 순생활비 1.52배 노후 필요 금액. 공적소득 확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퇴직연금 여부, 개인연금 여부 점검. 자산 활용 전략 설계. 집 보유 시 주택연금 vs 거주지, 이전 후 임대 수익. 무주택 시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집을 사야 하는지 로드맵 설정. 세컨잡 소득 계획 수립. 은퇴 후 주 23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소득 확보. 저속 은퇴 개념 은퇴를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방식. 경조사, 체면 비용 정리. 나와 친구 사이 경조 히스토리 정리. 내 사회적 지위에 맞는 지출 가이드 만들기. 결혼식 축의금 5만 원이면 괜찮을까요? 요즘 물가에 맞춰야 할지,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안 지키는 선에서 똑똑하게 내는 법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경조사비 너무 많이 내면 부담이고 너무 적게 내면 어디서 무시받을까 걱정되죠. 특히 사회초년생, 은퇴자,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정말 얼마가 적당한지 늘 고민일 겁니다. 축의금 경조사비를 정할 때 진짜 기준, 그리고 돈 낭비 없이 체면 지키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기준 사회초년생, 친구 10만원 지인 5만원. 2030대 초반 월급 250 전후의 경우 일반적 기준.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맞추는 게 가장 중요. 친구 vs 지인 구분법. 부모님이 그 사람을 알면 친구, 그냥 이름만 들었거나 아는 정도면 지인. 60대 이상 부모 세대의 기준은 친구 자식 결혼 시 요즘 평균을 따르는 게 핵심. 내가 요즘 어렵다고 10만원 내면 찍힐 수 있음. 과거 경조사 내역 결혼 장래환갑 등 기반으로 판단. 물가 상승 감안, 식대가 비싼 예식장에서는 초년생일 경우엔 감안 안 해도 무방. 사회생활 10년 차 이상이라면 기본 금액 5만원 정도 추가 고려 가능. 축의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내 이름으로 낸 돈은 나의 자산. 자식 결혼 시 받은 축의금은 자식 것이 아닌 부모의 돈.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증여세 대상 고려해야 함. 내 나이 소득 수준에 맞는 평균 경조사비 확인. 또래 친구들이 보통 얼마를 내는지 조사. 해당 인물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류. 자주 만나는 친구인지 직장 내 가벼운 지인인지 구분. 과거 경조 히스토리 확인. 내가 받은 적 있는지, 내 부모가 어떤 관계였는지 점검. 결혼 당사자의 상황이 아닌 내 상황의 기준을 둠. 친구가 예식장을 비싼데 잡았다고 내 부담을 늘릴 필요는 없음. 축의금 사용권은 내게 있다는 점을 인식. 자식 결혼 자금에 쓸 거면 내가 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7만원? 15만원? 그런 금액은 하지 마세요. 잘 보이려다 욕먹습니다. 경조사비에도 정확한 단가가 있습니다. 결혼식 갈 때마다 고민되죠. 5만원 해도 되나? 10만원은 너무 많은데. 특히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친한 정도도 애매할 때 기준이 더 애매합니다.
욕 안 먹고 체면도 지키는 경조사비 기준. 현실적인 잣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조사비 단가는 5단계. 5만, 10만, 20만, 30만, 50만 원. 7만 원, 15만 원은 애매해서 오히려 손해. 돋보이고 싶으면 한 단계 올려라. 친구들이 5만 원 할 때 특별히 더 주고 싶다. 10만 원. 다들 10만 원인데 내가 더 돋보이고 싶다. 20만 원. 주관적 감정보다 평균이 기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얼마 내는지가 가장 중요. 나만 다르게 하면 눈에 띈다. 욕먹는다. 경조사비는 비정기 저축이다. 매달 빠지는 저축은 정기 저축. 경조사는 보험처럼 언젠가 돌아오는 구조. 스트레스 줄이는 회계 처리법. 또 10만 원 나간 내가 아니라 이번 달 10만 원 비정기 저축했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꾸면 마음이 덜 아프다. 경조사 초대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같이 가는 친구들이 얼마 내는지 물어보기. 특별한 관계라면 한 단계 올려서 납부. 친구들 5만 원이면 10만 원. 10만 원이면 20만 원 확실한 선이 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액. 7만 원, 15만 원처럼 애매하게 돋보이려 하지 말 것. 10만 원도 아깝고 5만 원은 작아서 이런 계산 금지. 경조사는 욕 안 먹는 선이 기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것. 귀찮아도 꼭 물어봐라. 얼마 하셨어요? 이 질문이 당신을 지켜준다. 신뢰 깨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한 예의다. 경조사비 그냥 감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욕 안 먹고 인간관계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기준부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5만 원도 부담되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인가 지인인가? 10만 원 내야 하나 5만 원도 괜찮나? 매번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하지만 잘못하면 돈도 잃고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어떻게 덜 잃고 안 지키는지 현실적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 기준 단순합니다. 5만, 10만, 20만, 30만, 50만 원. 그 사이 애매한 금액은 하지 마세요. 7만, 15만, 25만 원 손해만 보고 돋보이지 않음. 욕 안 먹는 게 목표입니다. 돋보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게 내면 바로 찍힙니다. 시장조사 필수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얼마 내는지 물어보세요. 귀찮아도 꼭 물어봐야 안 찍힙니다. 관계가 넓으면 비용은 늘어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가지치기 하세요. 진짜 도움되는 사람 위주로 정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경조사비는 저축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매달 나가는 돈도 결국 돌아옵니다. 나중에 내 결혼식, 우리 아이 결혼식에 그게 정기예금의 만기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초대받으면 무조건 시장조사. 같이 가는 분들 얼마 하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특별히 더 보이고 싶다면 한 단계만 업. 50, 10, 20, 20, 30. 절대 7만 원, 15만 원 하지 마세요. 안 가면 까먹히지만 가서 적게 내면 기억에 남습니다. 안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정리 필요. 고교 동창, 대학 동기, 옛 직장 동료. 지금 도움 안 되는 관계는 줄이세요. 경조사비는 마음지혜의 균형. 진심은 기본, 현실적인 금액 조정은 전략. 친구 결혼식에 5만 원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 그냥 적게 냈다는 게 아니라 쟤 뭐야? 하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고 나중에 본인 자녀 결혼식에 그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조사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안 할 수 없고 억지로 하자니 속 터지죠. 그럴수록 기준은 명확히, 감정은 가볍게. 시장 조사에서 평균에 맞춰라. 인간관계 가지치기에서 유지비 줄여라. 그리고 마음은 이번 달 저축했다로 바꿔라. 이 세 가지가 스트레스 줄이는 현실 전략입니다. 앞으로 경조사 초대 받으셨을 때 얼마 하셨어요?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욕 안 먹는 선에서 평균만 맞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친구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덜 부담되고 더 지혜로운 인간관계 함께 만들어가요.